지금 복지관과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취업 준비 중이신가요? 서류는 통과했다고 합격했다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건 너무 큰 행운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 모든 복지관과 지자체가 들썩입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1년 생계와 보람을 책임질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정부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리가 많아졌다고 해서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면접 장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탈락이 결정되는 분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115만 개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까지 분명히 같이 일했던 친구가 올해는 얼굴이 안 보이거나 나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라며 씁쓸하게 웃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면접관의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돈이 필요하다는 솔직한 한마디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내뱉은 솔직한 답변이 면접관에게는 채용에서는 안 될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어르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서류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면접실 의자에 앉아있는 그 10분 남짓한 시간에 결정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내뱉는 단 3문장의 차이가 매달 76만 원의 고정 수입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1년 내내 집에서 한숨만 쉬게 하느냐를 갈라놓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겪게 될 수많은 함정과 까다로운 면접관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필승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남들은 모른 채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규칙 하나가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짓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면접장에 가시는 것은 사실상 1년치 소중한 급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탈락 문자를 받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2026년 노후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많은 분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면접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화려한 과거 경력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사업단에 들어왔을 때 사고 없이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냈거나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본인의 화려한 성취를 나열하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했다고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의도겠지만 면접관의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집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담당자의 지시를 수용할 수 있을까? 동료 어르신들에게 지시를 내리려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민원 중 하나는 동료 간의 서열 다툼과 업무 지시 거부입니다. 반면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어디서든 잘 어울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인상을 주는 분은 어떨까요? 면접관은 기술적인 숙련도보다 조직에 녹아드는 유연성에 더 높은 점수를 배정하도록 안내받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면접관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여러분의 준비성에서 찾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모든 참여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 출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나는 기계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일만 시켜줘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솔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채용될 경우 매일 출근 처리를 대신 해줘야 하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지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있고 QR코드 체크인도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어떤가요? 현재 실력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이 사람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나는 아직 청춘이라 쌀가마니도 번쩍 듭니다라며 체력을 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기피하는 유형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여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단 입장에서는 무거운 것을 잘 드는 사람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한 번의 낙상사고나 골절사고는 해당 사업단 전체의 평가를 깎아먹고 담당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접관은 여러분의 능력을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책임감의 형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과거의 나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동료와 손잡고 묵묵히 걸어갈 나를 보여줄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모집 공고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월 30만 원대인 공익활동형보다 월 70만 원이 넘는 사회서비스형의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액수만 보고 지원했다가 3개월도 못 가 몸이 망가져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은 참여자의 역량과 신체 조건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지 못하면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2026년 기준으로 월 평균 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것은 업무의 강도와 전문성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보육시설 지원, 노인 돌봄, 공공기관 행정 보조 등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거나 민원인을 응대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이 76만 원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가혹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근무에 약 32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이는 자원봉사 성격이 가미된 일자리입니다. 학교 등굣길 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 정비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와 연계해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2026년 현재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장려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익활동형으로 받는 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실질적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기술이 있거나 체력이 아주 건강한 분들은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알선형을 고려합니다. 실버 카페, 공동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일한 만큼 또는 사업단의 수익에 따라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입니다.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 2026년 기준 2천만 원 내외를 초과할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퇴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더 벌려다가 매달 건강보험료로 15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일자리는 가장 많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신체적 한계치와 세금 및 연금의 손익분기점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환경 정비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 중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스스로의 하루 일과를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일자리 유형을 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면접 실전입니다. 면접관 앞에 앉으면 긴장한 나머지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6년 노인 일자리 면접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누구를 뽑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릴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불안감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답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질문별 잘못된 답변과 올바른 답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왜 지원하셨습니까? 에 대한 치명적 실수와 정답.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질문에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집에만 있으니 몸이 쑤셔서요. 심심해서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솔직하고 소박한 답변이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수행 지침상 이 일자리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심해서라는 말은 면접관에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때는 내 개인적인 사정 대신 내가 기여할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답변은 평생 쌓아온 제 경험이 지역사회의 안전 혹은 아이들 교육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략,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2026년부터는 모든 일자리의 출퇴근 관리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종이 출석부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런 거 머리 아파서 못한다고 하는 순간 행정인력이 부족한 복지관에서는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합니다. 능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올바른 답변은 아직 완벽하게 능숙하지는 않지만 현재 복지관 교육을 통해 꾸준히 익히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손주에게 배워서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출결을 확실히 마스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참여자 간의 갈등입니다. 나는 참지 않는 성격이다라거나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면접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원 유발 신호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리더십이 아니라 융화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답변은 현장에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제 주장보다는 담당 선생님의 지침을 먼저 따르고 동료들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며 웃으면서 풀어나가는 유연한 팀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면접관의 마음을 훔치는 수첩 한 권의 마법. 말주변이 없어서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화려한 말 대신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면접장에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들어가 면접관이 하는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게임은 끝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소한 규칙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노인인력개발원의 면접평가 항목 중 업무 이해도 및 적극성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결국 면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사고를 치지 않고 시키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준비가 된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만 유지한다면 면접관의 탈락 명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가장 먼저 지워질 것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활동비에만 만족하시지만 2026년 노인 일자리 지침과 고용보험법을 꼼꼼히 뜯어보면 남들보다 연간 수백만 원을 더 챙길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적 비결을 다루겠습니다. 1. 연간 120만 원의 추가 수익, 반장 수당을 노려라. 각 사업단에는 참여자들을 대표하여 출근부를 확인하고 현장 연락망을 가동하는 조장 혹은 반장 직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대경비 또는 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면접 마지막에 남들이 기피하는 행정보조나 연락 업무를 제가 맡아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동료들보다 한 달치 이상의 월급을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의 꽃, 실업급여 900만 원의 기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익활동형과 달리 사회서비스형은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계약 만료로 이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약 120일 동안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만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회서비스형에 먼저 진입하여 이 황금 티켓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3. 세금과 보험료의 함정, 피부양자 자격 사수하기.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가는 돈을 막는 것입니다. 소득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의 합산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026년 정부는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115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을 벌더라도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산정할 때 상당 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높다면 반드시 소득 합산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연간 15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급여 명세서의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수당을 챙기고 세금으로 나가는 구멍을 막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내 연령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자리 가치는 2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면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전략부터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수익을 챙기는 법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려 더 안전하고 따뜻해지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2026년 115만 개의 일자리 중 하나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소한 준비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문장과 수첩의 마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남들이 심심해서 나왔다고 할 때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남들이 기계는 못 쓴다고 할 때 배우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1년치 월급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자부심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청 과정이나 면접 질문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 여러분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1년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가 당당히 합격 문자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슬기롭게는 더 유익하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